왜 난 혼으로 표현하고 싶지? 내 영혼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한한 사랑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 굳이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혼이란 단어에 여러분 제가 의미하는 바가 다 담기겠어요? 저만 아는 거죠. 그런 걸 찾으셔야 하죠. 어, 그런 게 혼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는 개인의 굉장히 특이성이고 그건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정신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게 했을 때, 하게 되었을 때, 어, 결정한 것들로 그 혼이 드러나지만 결정한 것이랑 그 혼이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만약에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은 그럼 살인자의 혼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살인을 하게 만든 자신의 마음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명명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자의 혼을 우리가 뭐라고 명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을 하고 이제 물질화 시켜서 얘기를 진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의 그런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까미의 이방인에서 되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자신의 혼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겨는 있었겠지만 그 혼이랑 그 사람이 저지른 살인이랑의 어떤 인과성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죠. 음. 그러니까 살인을 한 죄값은 받아야 하지만 그 죄값이랑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이런 것까지는 안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누가 나를 죽였다고 하면 굉장한 원혼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의 혼까지 파괴하려 드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대신에 그 살인자는 죗값을 받아야 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죗값을 어떻게 받을 건데? 라는 거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죗값은 어떻게 받지? 근데 영적 세계에서 사후에 다 죄를 받는데요. 해보면 알겠지. 음. 근데 굳이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내 에너지를 나쁘게도 쓸 수 있고 착하게도 쓸 수 있고 그건 내 전적인 내 자유에 달렸지만 어차피 내 에너지랑 내 혼이랑 그 드러나는 어떤 실체 뭐라 해야 돼 물질이 불일치한다면 굳이 나쁜 것을 선택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할 수 있었던 그 나쁜 에너지를 승화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불일치한다면 혼이랑 어떤 물질도 불일치한다면 물론 혼이 거기 물질에 스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불일치하잖아요. 그 두 가지 모순적인 그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거죠. 거기서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면 기왕이면 좋은 걸로 결정하는 게 낫겠죠.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죠. 화를 못 참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돌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선악의 기준이 어디냐. 내가 살인하고 싶었던 그 에너지를 살인자가 되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영화를 만들어낸다면,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내 혼을 거기에 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혼으로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혼을 모르고 알고 싶어 할까? 이미 그 혼대로 살고 있는데 그 혼을 모르고 알고 싶어 하고 뭐라 하긴 되게 애매하다. 근데 혼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전 그게 다, 제가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뭔가 다루는 게 혼과 분명히 관련 있는 건 같은데, 그게 에너지가 기운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뭐라 설명할 수 없죠. 자기들도 그냥 인간이잖아요. 같은 인간. 그거를 뭐 에테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그 개념이 있긴 한가 봐요. 혼을 그쪽에서는 제가 의미하는 어떤 혼을 영적 세계에서는 에테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제가 말하는 혼은 영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이랑 육신에 계속 스며드는. 어,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트리니티 있잖아요. 삼일체 있으면 성부, 성자가 있으면 성령이라는 거죠. 혼이라는 게.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면 첫 번째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물질이나 정신에 되게 많이 사로잡힌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좀 천박해 보이긴 하죠. 멍청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신에 사로잡히는 게 뭐 더 낫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로잡히는데요? 음. 코는 어디인가에 흔적만 남기지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어. 느껴진다고 생각한 순간 빠져나가는 게 혼이라고요. 물질은 고정되어 있고 정신은 뭐예요? 물질보다는 덜 물질이지만 아 내가 누구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어떤 관념 아니겠어요? 그것조차 진짜가 아니라 근데 되게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종교 수련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시크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확신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거짓이라고 봐요.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죠. 그럼 제가 말하는 혼은 내가 착각에 사로잡힐 때 자리 잡기 이전에 일렁거리는 어떤 거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내가 천착하던 어떤 것을 놓아버릴 때 그럴 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럼 뭐다? 환상 내가 뭔가를 착각할 때 너무 좋아서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그런 환상 그리고 증상이겠죠. 내가 뭔가를 놓아버릴 때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믿었던 게 허구란 거 알 때, 그때. 내가 뭔가에 빠져들어서 착각할 때랑 내가 그 착각으로부터 나올 때, 그때 뭔가 증발하는 거. 라캉도 에크리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무엇이 날아가는가? 대상 A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그 사실만 남기고 그 순간에 어떤 날아가는 에테르 같은 거? 닿으려고 하지만 닿는 순간 사라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안 닫고 살래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미 혼으로서 살고 있는데 세계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뭐 그런 걸 밝히는 게 중요할까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혼의 비밀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 힘, 뭐라 할 수 없지만
계속 존재하고 있는 힘, 이 힘에 대해서 계속 딥하게 들어가는 거, 거기에 뭔가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게 정신이겠죠. 그럼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게 하는 그 힘 이면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정되었을 때 뇌신호가 발생해서 내가 그것에 걸맞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물질로. 뇌신호가 반짝 들어올 때 그때가 그게 내 정신이라면 그 정신 이전에 있는 상태는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건 항상 있는 상태잖아요. 도대체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일 거예요. 외존한 어떤 지식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향하겠지만 정근섬처럼 결코 일치해서 만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를 계속 향하게 하는 그런 힘, 중력 같은 거, 그 중력을 둘러싸서 뭐 뉴턴이 얘기하고 에디슨이 얘기한 걸 비교해보세요.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물질에만 천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결정하게 하는 그 힘, 중력은 뉴턴의 시대에도 아인슈타인의 시대에도 계속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결정한 그 결과물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누군가도 또 뭔가 중력을 새롭게 정리하겠죠. 최종적으로 합쳐야 할 힘이 중력이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진짜 중력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한 호는 그런 건 거예요. 지구에 살면서 중력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주에 중력이 없는 게 결코 아니죠. 호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계속 생각하게 하는 힘? 하지만 내가 적어도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키워드로 박아놓음으로써 내가 정신이나 물질에 사로잡혀서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인간 사고의 끝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결국 지금 뭐예요? 지식은 어떤 공백의 연안을 둘러싸고 나오는 허구들이죠. 근데 그 허구들이 가치가 없냐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데 우리는 바람의 흔적들만을 쫓고 있죠. 바람의 흔적들을 보고 그게 불어오는 살아 움직이는 그 바람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상식적으로 알게 돼야 우리가 좀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 혼이라는 거죠. 그 혼이 작용하는 방식이랑 방식이 우리가 알고 싶어도 세계의 비밀이랑 동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나는 뭘 하고 싶나? 이미 저는 혼대로 살아왔죠. 근데 좀 제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는 그 뭐라 할 수 없는 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관찰할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에 빠질 때랑 내가 어떤 증상으로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때, 내가 고정될 때랑 내가 고정에서 벗어날 때
그걸 제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그냥 그건 제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매 순간의 우연적인 발견들인 거예요. 그 발견들의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닿을 수 있는 만큼 내 혼에 닿는 것. 전 그게 제 삶의 목표 같아요. 내 혼을 물질을 하면 거짓이 되겠지만, 정신이든 물질이든 어떤 틀에 고정시키면 분명히 거짓이 되겠지만 그 작업을 하고 싶죠. 제가 봤을 때 문명은 그 작업거리들이 널려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인간의 끝 사고 지점에 닿았을 때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무조건 새로운 걸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깊이 들어가서 그 끝점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피조물들을 위로 올려보고 난 뒤에야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법이라던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 흔적들만 남은 찌꺼기들은 찌꺼기는 맞지만